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무인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모 씨가 있죠. 뭐 일부 매체들 보니까 아예 실명이 노출되기도 했던데 국수본 브리핑에서도 실제 거기서 질문할 때 나중에 다 알려줬는데 뭐 자꾸 모 씨라고 하느냐라고 기자가 예. 하면서 아예 실명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 오모 씨 그리고 무인기 제작 관여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또 대표, 뭐 이사 대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은 뭐 대학 선후배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다. 뭐 근무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겹치는 이력들이 있는 곳이고 이 중에 이제 오모 씨 2015년부터 보수 성향 단체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곳에서 활동했고 18년에는 이 단체의 회장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단체라고는 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보수 이걸 떠나가지고 뭐랄까 대북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것으로 여러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체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알려진 거죠? 네.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채널 A에 사실 자수를 하려면 인터뷰를 했죠. 예. 수사기관에 가는 게 자수인데 예. 그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보수 성향의 매체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건 자수가 아니죠. 그건 자수라기 보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변호사,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갖고 어떻게 보면 엄프를 시작했다. 그 일반 이적죄로 이제 수사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딱 구성 요건을 피해가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경찰 오늘 박성주 국수본장 간담회에서는 뭐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다. 범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확한 사건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할 거 한 것이 뭐 못할 짓은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사건의 정확한 범죄 일시와 장소가 특정돼야 되고 각자 역할 분담도 특정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기존에 우리가 무인기 그럼 떠올랐던 게 윤석열 정부가 계엄의 빌미를 만들려고 북으로 보냈던 무인기 그렇죠.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뭐 이들의 이제 어떤 행적 그다음에 커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 중에 좀 덜 이야기되는 게 이제 NK 모니터의 발행인이다. 근무 시기는 정확치는 않은데 대략 2022년 가을경부터 그 다음에 초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그런 것 같고. 두 사람이 다 이제 한 사람 그 모니터 요원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게 이제 영향이 돼서 NK 모니터라고 하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종의 언론으로 등록을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럼 이런 언론, 기자 이런 걸로 등록을 하느냐? 이런 어떤 프로젝트 뭐 어떤 잠입 여러 가지 이런 뭐 저 전문 용어로 그들을 저기로 하면 이제 공작이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자증이 훨씬 용이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기에. 그래서 했는데 그 NK 모니터 쪽에서 이제 많이 했던 게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고 청년들 관련한 포럼에서 이제 인턴십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요. 어떤 포럼에 인턴십 이런 걸 밟으면 돈도 주더란 말이죠. 그러면 돈을 누가 줬느냐? 이런 게 이제 다 연관성에서 이제 의혹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들이 젊은 사람들끼리 한 거냐 배우가 있느냐 해서 날린 한번 지점도 한번 봐요. 요번에 이제 날린 그 지점이 이 강화도 그 좌표점으로 보면 하돌이라고 하는 데인데 해상이에요. 해상. 그 좌표점대로 찍으면 바다예요. 바다. 자 그러면 배 타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그 좌표가 맞다면
그럼 누군가 조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큰 돈이 들잖아요. 뭐 누가 공짜로 태워주진 않을 테니까. 또 이제 작년 9월에 날린 데가 경기도 파주 적성인데 예. 제가 그 옆에서 최전방 DMZ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참 우리 신용환 위원장은 어디 안 있었던 데가 없어요. 네. 심지어 군생활마저도 예. DMZ에서 이제 예.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동네가 거의 다 군사 그 통제 지역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적성은 또 뭐 유명한 예, 동네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날리는 지점을 동호인들이 날리는 스팟은 정해져 있고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런 군사 쪽에 가서 했을까? 조력이 뭐가 있었나? 여러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적을 단순히 그들끼리 지금 뭐 2명 얘기되고 있는 이 사람들끼리 뭘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뭐랄까요? 일반 범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뭐 장소도 그렇고 행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채널의 인터뷰 내용 보면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도 하나 참 예. 말씀드리면 그 예성강 인근 방사능 나오는 그 정확한 스팟을 예성강은 우리 국사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병남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성강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좌표점을 정확히 아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거에 특화된 군인들 그런 정도밖에 그렇겠죠. 거의 예. 없어요. 예. 그걸 그런 민간인들이 정확히 알고 거기다 입력해서 갔다는 자체가 벌써 누군가의 조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배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사라고 엔지니어링사. 그 이 회사의 등기를 떼 보면 2023년 9월 22일에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드론 작전 사령부를 9월 2일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제 뭐 한 달이 안 된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이 회사의 대북 전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모 씨 이 SNS 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도 괜찮고 남한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지난해 또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 보면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에서 활용되는 무인기 보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의 침투력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여기 심취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전후 사정들을 다 모두 수사를 해서 결국 고의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법조인이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의를 밝히는 거. 그러니까 즉 뭐 예성강에 있는 뭐 북한 핵폐소의 서해 유입 의혹을 밝히려고 했다라는 예. 주장은 자신의 일반 이적죄와 관련된 고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한 대안 시나리오를 말한 거고,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과거 전력, 과거 발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인트로 어떻게 갔는지, 누구의 조력을 받았는지, 누구와 소통을 했는지를 밝혀내서 그 일반 이적죄의 고의를 입증해내는 것이 이제 법률 싸움에서는, 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단순 무인기 업체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배후와의 연결성에 더 무게를 둡니까? 이런 기사가 사실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기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쟁점이 한 3가지인데, 기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사회부 기사거든요. 국방부 기사나 사회부, 예, 정치부 기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그렇죠. 수 있죠. 예. 사건이 발생하고 그럼 범인은 누구고 예. 이 의도는 뭐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탁탁 끊어서 가는 기사예요. 예. 근데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이게 이제 대북 문제로 만약에 연동이 되면 약간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대북 문제는 그냥 예를 들면 DMZ에서 또 뭐 총포 소리가 있었다.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기자들 바보 됩니다, 갑자기. 예, 완전 노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저 같은 음모론자들이 좀 한 번씩 등장하는데 저는 좀 그림을 좀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오종택 죄송합니다. 이름 말했네요. 뭐, 뭐 나왔으니까. 저희는 몰라요. 네. 아니 이미 제가 오늘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오땡땡 이분이 왜 지금일까? 네. 그 9월에 보내고 이번에 4일날 보냈잖아요. 예. 왜 지금에 또 보냈을까? 타이밍이. 네, 이거고, 두 번째는 보냈는데 말 그대로 혼자 보냈다고 지금 자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언론사 들어가서 아까 정수면 한 대로 이거는 법적인 어떤 조력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플레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정도면 티켓을 싸게 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아하. 여기서 이제 수사 들어오잖아요. 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수사 들어오면 이제 형량이 세집니다. 그러면 이 싸게 끊으려는 거는 오땡땡의 티켓을 싸게 끊으려는 건지, 그 뒤에 누구의 티켓이 더 비싼 건지, 그렇지.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근데 그리고 배후에는 이 사람의 이력이 뭔가, 이건데 제가 오늘 이제 취재한 거는 한대포라고
한국 대학생 포럼 있죠. 예. 이걸 보통 한대포라 불러요. 한대포. 예, 예. 여기가 이제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그렇죠. 예. 예. 우리 좌파 태극기가 보시기에는 예. 그렇죠. 저도 그 태극기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는 익숙한 단어예요. 예. 예. 사실 여기 이제 또 진보적인 분들 많아서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끼리는 한대포라 한대포. 불러요. 네, 딱 전화하면 한대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전직 그 회장들이 있거든요. 예. 이 오땡땡식은 2018년에 회장을 해요. 예. 근데 이 그 한대포가 한 15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직 회장들이 있어요. 임기는 1년입니다. 어허. 네, 근데 그 전직 회장 중에 제가 오늘 뭐 실명 말하겠는데 그 국민의힘에 꽤나 경쟁력 있는 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했던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의 아주 측근도 있고, 네, 국민의힘 쪽에 한대포 출신들 중에 한대포 회장, 예. 네, 회장. 저는 지금 회장만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그 원래 오래 지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이제 좌파 태극기가 오늘은 태극기를 꺼내야겠다. 전화를 돌려봤죠. 네. 진짜 인간적인 관계. 구국의 태극기다. 진짜. 네,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태극기들이 제가 자기들 편인지 알아요. 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진실의 편이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 오땡땡에 대해서 저도 오땡땡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스타일이.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드 스타일. 너드. 네, 너드 스타일. 이 현재 이 사람이 혼자 무인기를 보내고 자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게 누구의 아바타로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정규 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네, 예. 이 사람이 혼자 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수하고 이 지금 일반 이적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이 플레이에 동원됐을 거예요. 사실 그 드론을 저도 이제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드론을 만져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데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덜컥거리고 드론을 사긴 했는데 어디서 띄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서울 웬만한 데서는 다 지금 뭐 띄울 수가 없어요. 항공보안법이 걸려 있죠. 예, 저기 광진구 쪽에 광나루 가면 한강 둔치에서 띄울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오모 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나온 그 학과가 네. 관련 학과인 것이고 그리고 관련 회사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정도 뭐랄까요 이제 이력이 있고 뭐 공부도 했다는 사람들이면 모를 리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랄까 이게 굉장히 활달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어찌 보면 나라의 어떤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는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이후 그럼 배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기관이나 네. 정보기관 단위들이 여기에 연결됐을까? 아니면 직접 연결은 아니더라도 중간다리 어떤 또 무언가가 있어서 그쪽과 뭐 연결성 같은 걸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추론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2번 보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이 엊그제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사형 구형 맞았고 뭐 벌써 이제 체포 방해행위로 5년 나왔잖아요. 아하. 이번 주에 한덕수 있어요. 이 사단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1월에 이걸 보낸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1월에 네가 보낸 걸 믿으라고?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래 봐요. 9월하고 1월 4일 날 보낸 거는 무인기 양상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보낸 게 진짜예요, 이건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번에 오땡땡 씨가 보내서 똑같은 기종처럼 보이고 걸리면 지금 북한이 2개를 딱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건 북한이 발표한 게 2개라는 소리지 네. 몇 개 더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모르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뭐 이렇게 극우 성향이야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진 뭐 너드처럼 뭐 한대포 출신의 뭐 오땡땡 앞으로 정신 차려 이러면서 2개를 묶어서 처벌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로 볼 가능성. 그렇죠. 앞단의 것도 오땡땡이 했다고 했다는 걸로.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앞단의 것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게 그냥 어찌 보면 눈 가리기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밀덕 항덕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사진에 나오듯이 저게 이제 색칠한 게 대충 칠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 저게 전문적으로 위장을 하는데 칠하는 정도 이 수준인 거예요. 저기 하늘하고 구름하고 이제 섞이게끔 그렇죠, 저렇게 칠한다 섞이게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일반 그냥 민간에서 날리는 것들은
대북에 이렇게 뭐 동호인들이 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칠하지 않는다는 저 색감이 거죠.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기계 덕후들이 쓰는 좋아하는 색깔이 우리는 아니에요. 다른 색깔 네. 더 좋아하지. 그러면 이제 RGB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예,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할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배후에 있는 어떤 꼬리 자르기 이 교란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뒤집어서 이 배후에 뭐 자금을 댔을지 뭐 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의혹 제기를 하셨죠. 저 박선원 의원께서. 저도 사실은 다른 노트로 비슷한 거의 일치하는 그런 제보를 받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 수 있죠.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뭐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오픈할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책을 쓴 게 있잖아요. 586이라는 어른들이라는 책을 이제 공동 저자로 쭉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맨 첫 번째 그 오모 씨가 나오고 그 쭉 몇 명이 이제 한대포 기타 이제 몇 명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성향이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윤석열 그 그룹과의 어떤 접점에서 그 3명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이제 그 한반도 그 현인 그룹 그 북한과의 어떤 그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력하는 그 현인 그룹 그 포럼에서 옛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축사도 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들 불러서 격려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직간접의 어떤 접점들이 이제 눈에 아른아른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루트나 일반적인 조직 내에서의 그 역할 분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내란 사태를 쭉 그 특검이 수사하는 기관들도 그렇고 쭉 지켜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한 인물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김태호 1차장을 많이들 왜냐하면 그 실세라고 그랬었고 특정 영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을 혼자 다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 정황이 나오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박정원 대령님 변호를 할 때도 예. 이제 장군님이죠. 그 할 때도 분명히 통화가 오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밝힐 수가 없어요. 항상 중요한 시점에 항상 대통령과 통화가 있거나 대통령과 소통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법으로 구성 요건으로 딱 이렇게 붙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을 두고 이제 김태우 전 실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럽고 뭐 모락모락 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국경 합동으로 이제 파악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굉장히 좀 진지하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뜰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